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책 쓰기 수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는 기획, 내가 어떤 책을 쓰고 그리고 어떤 제목의 어떤 컨셉으로 어떤 책들을 연구해서 내 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과 컨셉을 정하고 그다음 목차를 정하고 그다음 출간 계획서를 가지고 이렇게 집필 기간을 정해놓는 거죠. 제목과 컨셉 목차는 얼마 만에 쓰고 초고는 얼마 만에 완성하고 1차 퇴고하고 2차 퇴고하고 3차 퇴고하고 그러면 빠르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책 하나가 완성이 되겠다. 근데 이 집필 기간은 최대한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은 게 한 6개월 안에 다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안 그러면 막 세월아 내월아 너무 늦어져서 이 시대 흐름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영감을 받았을 때 막 이거를 미친 듯이 해야지 딱 끝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출판사에 넘겨서 출판사랑 같이 또 편집을 하면서 내용을 바꾸고 수정하는 기간이 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필은 초고는 열흘 해서 한 달에 다 써버리시고 120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2장 반씩 2장에서 2장 반씩 40일간 쓰시면 40일간 한 번도 안 멈추고 쓰시면 120페이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만 정해지면 그거에 맞는 사례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마케팅 내가 한 1000부에서 2000부 정도 팔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내가 직접 사서 선물하는 거, 그 다음 강연에 가서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방송이나 강연이나 이런 곳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책을 어느 정도 집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집필에 관련된 내용을 해드릴게요.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가 분량이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원고지여서 진짜 복잡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감사한 게 한글 파일 있잖아요. 모든 책은요, 한글 파일로 작업을 해서 보내시면 돼요. 출판사에서 그걸로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4장으로 해서 10꼭지씩을 일단 초보 저자들은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꼭지씩 쓰는데 어떻게 쓰냐? 바탕, 여기 보시면 바탕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쭉 내리다 보면 바탕이 있고 바탕체가 있어요. 바탕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10포인트로 여기 포인트 보이시죠? 10포인트로 그래서 요렇게 사이즈로 해서 바탕체로 10포인트로 해서 A4 용지 2장에서 2장 반 정도를 40개를 채워나가시면 돼요. 40개의 소주제에 맞는 그 목차 꼭지 제목에 맞는 그 내용들을 40일 동안 2장에서 2장 반씩 쭉 쓰시면요. 그게 120장이 돼요. 그러면 한 권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공병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요. 그러니까 장 밑에 꼭지 수들을 정해 놓는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쭉 매일 40일 쓰면 책 한 권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진짜 대단하죠. 근데 저도 목차가 딱 나오고 나면 이렇게 막 쓰면 40일에 나오긴 나와요. 완성도가 물론 완전 떨어져서 그렇지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퇴고를 통해서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적어도 3번 수정하는 게 필요하죠. 이 책 내용에는 보통 한 꼭지, 그러니까 40꼭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꼭지당 사례가 2개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책이 제일 만만하니까 제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제일 앞에 프롤로그에 나온 내용은 이거는 이게 길었었거든요. 여기에는 사례가 저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절 만나면 이런 걸 물어봐요. 뭐 이름이 본명이에요? 라고. 그러면 네, 본명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해요. 태어났을 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고 아버지는 어떤 상황이었고 그 뒤로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를 그냥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프롤로그이기 때문에 프롤로그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약간 인사말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사례가 지금 제 얘기가 그냥 거의 대부분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책은 이런 책이에요. 제 얘기가 주로 들어가 있는. 근데 이거를 쓰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고 막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고 막 자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이게 내 얘기로 이 책을 100% 채워 나간다는 건 그거는 진짜 도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봤더니 제가 책 잘 쓰시는 분들 책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정말 책을 잘 쓰시는 분들도 사례가 들어가요. 사례. 자, 사례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짠짠짠짠. 네. 제가 폭풍의 바람을 타고 춤을 추자라는 24페이지에 있는 이 꼭지 제목이 폭풍의 바람을 타고 춤을 추자거든요. 거기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되게 바빴어요. 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맥도날드 얘기가 갑자기 들어가요. 맥도날드에서는 햄버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카운터 높이를 아시아 매장에 오픈할 때만 카운터 높이를 72cm로 했대요. 왜냐하면 동양인들은 서양인들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돈 꺼내놓기 좋은 높이로 책정을 한 거예요. 얘는 스탠다드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걸로 하지 않고 아시아 사람들을 타겟으로 새로 폼을 짠 거죠. 그 다음에 햄버거의 두께가 17mm인데 그게 입에 넣었을 때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두께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결과래요. 그래서 동양인의 키와 입 크기에 맞게 햄버거의 두께와 그 다음 높이를 책정한 그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되게 바쁘고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되게 많은 고객들마다 입맛이 다 다르고 사는 지역, 그 다음에 교육 정도 이런 것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초점을 맞췄죠. 이 맥도날드를 그럼 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라고 해서 제가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을 할 때는 거기에 교포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영어랑 한국어랑 다 섞었었어. 그럼 저도 영어랑 한국어랑 다 섞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시장에서 사투리 쓰시면서 막 이렇게 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사투리 쓰면서 치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많이 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에 있는 매장에서는. 그 경우에는 의자에 이렇게 앉도록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움직이면서 물건들을 골라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대구에선 대구 사투리 쓰고 울산에선 울산 사투리 쓰고 부산에선 부산 사투리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몇 시간만 있어도 그분들이 자주 쓰시는 말투가 있거든요. 뭐 비싸다 뭐 아니면 싸다 좋다 뭐 이런 그 각 지역의 사투리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익혀서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가면 매출이 30에서 50% 이상 뛴 거예요. 심할 때는 200% 이상 뛰는 경우도 있어요. 고객들한테 일단 맞춰버리니까 고객들이 하나 살 거를 2개 사고 2개 살 걸 4개 사고 4개 살 걸 10개 사고 물론 저희 매장이 좀 할인을 많이 하는 매장이었기 때문도 가능했지만 그래도 그 굉장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되게 막 고약한 손님을 만났을 때 가끔 막 진짜 병원 가셔야 될 그런 분들이 다니시잖아요. 병원에 안 가시고 치료도 안 받으시고 막 다니시잖아요. 그런 고객님들이. 그럼 근데 그 고객하고 싸우면 일단 무조건 백화점에서 싸우면은 무조건 이거는 점원 잘못인 시대였어요. 그리고 점원이 잘못한다고 해도 그 매장이 철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이 직원이 한번 그 고객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전국 매장을 다 다니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으니까. 그리고 가격대가 아주 저가부터 아주 고가까지 있는 그런 물품들을 다 판매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맞춰주면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차라리 빨리 끝나요. 그런 거를 이제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바꿔줬고, 그러면 그렇게 좀 약간 고약한 분들 중에서 미안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갈 수 있는 매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격이 특출나셔서. 그래서 저한테 단체 주문을 계속 하시고 되게 잘해주시고 변화되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또 마더데레사 얘기가 들어가요. 마더데레사 수녀님이 아프리카에서 고아들을 대상으로 고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금을 모으러 다녔대요. 아이들하고 시내를 다니면서. 근데 술집으로 들어가셔서 또 모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수녀님이 애들을 데리고 나타나니까 술집 안에 있는 손님들이 약간 뻑찌잖아요. 장소랑 너무 안 맞는 상황이니까. 근데 어떤 취한 사람이 마더레 수녀님한테 맥주를 그냥 껴얹어 버린 거예요. 차가운 거를. 돈도 안 주고. 저는 볼 때마다 이거 승질 나거든요. 아니 그 수녀님도 옷도 몇 벌 없어요. 저희 이모도 수녀님이시지만 제 친구들도 수녀님 되신 분들 되게 많지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수녀님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어쨌든 근데 이게 쏟았거든요. 차가운 걸, 그 거품 부글부글한 그걸.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근데 수녀님이 그냥 얼굴 하나도 안 변하고 되게 온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되게 궁금하죠? 궁금하죠? 책 사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맥주를 선물하셨군요. 이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그 애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으니까. 너 나한테 맥주를 줬구나. 맥주를 선물해 줬구나. 그래. 근데 나는 여기 아이들을 위해서 왔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 다른 것도 또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온화하게 자기가 말하려고 했던 내용을 그냥 전달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거니까, 그 술집에. 그냥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 바라봤을 때 그 취객의 취한 눈동자 사이로 그 영혼이 얼마나 바들바들 떨렸겠어요. 그렇게 위대한 영혼을 앞에서 마주했을 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순간 술집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잠시 후 그곳에 있던 젊은 여성이 다가와 모금함에 돈을 넣었다. 이어서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모금함에 돈을 넣었다. 어느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술을 끼얹었던 남자도 일어나 모금함으로 왔다. 그는 기부를 하려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순간 명함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마더데레사 수녀는 그의 명함을 집어들고 친절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이 예시를 제가 넣은 건 매장에서 진짜 별별 사람들을, 나는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게 만드는 별별 사람들을 제가 다 만났어요. 제가 수능 다음 날부터 이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어떻게 수능 다음 날부터 학교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근처에 있는 매장으로 돌리고, 저희 매장이 전국에 20개니까 그냥 계속 뺑뺑이 돌리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오픈했다가 여기 철수했다가 본사 가서 이랬다가 막. 저는 정말 노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모든 애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맨날 일하느냐고. 근데 우리 집만 약간 그랬더라고요. 아무튼 그럴 때 이제 이 예화를 떠올리면서 분노나 갈등이 생겼을 때 거기에 이렇게 휩싸이지 않고 나를 되게 많이 격려하려고 노력한 거죠. 오늘도 잘 참았다. 잘 견뎠다. 대단하다. 너무 속상하면 화장실에 가서 잠시 울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나한테 스스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잘 참았다. 새해 멋지다. 이렇게. 그러면서 넘어져도 계속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용기인 거죠.
네. 그런 내용을 쭉 쓰면서 이제 결론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마무리를 또 해야 되잖아. 그냥 그렇게 써놓으면은 뭐지?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야기들을 싹 마무리하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요. 인생의 거친 폭풍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그러나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자. 영원히 계속되는 폭풍은 없다. 너무 좋아. 고난과 좌절을 이겨내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자. 역경에 처했을 때 빨리 일어서는 습관을 들이면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을 겪어도 더 빨리 재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일어서라. 비바람이 지나면 반드시 무지개가 떠오른다. 그러니 무지개를 기대하며 폭풍의 바람을 타고 춤을 추자. 이 제목이, 꼭지 제목이 폭풍의 바람을 타고 춤을 추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하나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게 좋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거기에 맥도날드 얘기가 들어갔고 그다음 마더 데레사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책들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어느 책 논문 쓸 때도 보통 어디 출처인지를 밝히잖아요. 이 뒤쪽에 보면 이제 참고 문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과 지은이와 그다음에 그 회사를 그러니까 출판사를 밝히고 몇 년도 책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출처가 뭔지를 내가 따로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요. 그 출처를 밝히면 이거는 표절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 책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사랑하는 김상원 저자님의 이 책도 보면 육신에 대한 집착 비육이라는 거에 70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요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출처를 이렇게 밝혀요. 위 사진은 몇 년도에 세계적인 뉴스가 됐던 인도의 요기 프랄드 자니 83세의 모습이다. 70년 이상 음식과 물 없이 살았다고 주장해서 과학자들과 의사들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들어가는 말이 벌써 이렇게 굉장히 뭐지? 읽어보고 싶네? 막 이런 느낌이 들게 하잖아요. 되게 잘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 쓰신 책들이 대부분 다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말을 하는 거지. 사기꾼 아니야? 보름 동안 병원에 가둬 놓고 점리 감시해!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입원을 시켰고, 네. 여기에서 누가, 이런 걸 얘기했는지. 근데 15일이 지났는데, 보름 동안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갔는데, 심장도 신장도 혈액도 모두 다 정상이었대요. 헐. 두뇌는 25세의 청년 두뇌처럼 생생하고 맑았다. 이 책 되게 궁금하시죠? 이 책 사서 보셔도 좋아요.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의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쭈르르르륵 했는데 인도 과학자들은 이 연구를 지금 한창 하고 있대요. 왜? 음식 없이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군인들의 전투력을 높일 수가 있어서. 머리가 왜 이렇게 돌아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의 과학자들도 연구 참여에 요청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뉴스에 대한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진리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보자 라고 해서 상상한 내용을 또 적어놨죠.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스위스의 자연요법 연구가 누구 박사, 이 사람 이름을 이제 또 내가 한 연구가 아니니까 밝히는 거죠. 잎사귀 2개를 따서 실험 보조원에게 주면서 말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실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졸업학기에 학생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에 대한 편지를 쓴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 전문을 다 넣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라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 꼭지 제목이 그거잖아요. 이 장 제목이 육신에 대한 집착 텅 비우기였거든요. 그리고 꼭지 제목은 잠시만요. 영체는 사랑이 양식이다. 사랑이 막히면 병이 난다 였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편지의 내용이 나오면서
학생들의 편지가 제각기 사연이 달랐다. 하지만 모두 깊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 몸속에 등불을 켠 듯 어둡던 얼굴들이 일시에 환하게 밝아졌다. 그러면서 벅찬 감정을 느꼈다. 우리 몸속에 사랑으로 점화되는 영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쵸? 장제목, 육신에 대한 집착을 비우기고 그 다음에 영체는 사랑이 양식이다라는 그 장제목과 꼭지에 맞는 예시들을 쭈루룩 넣으면서 물하고 화장실을 안 가도 먹지 않아도 살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잘 살 수 있을까? 꽃나무에다 실험을 했는데 사랑에 잘 자니 예쁘다라고 했던 거는 좀 더 잘 컸네? 그 다음에 잎사귀를 뗀 잎사귀도 좀 애정을 보내준 거는 오히려 더 잘 살았네? 어떻게 된 거지? 졸업학기에 마음이 닫혀있는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보라고 했는데 그 순간 아이들이 되게 많이 변했네?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 독자들이 보면서 이 메시지 이렇게 빨려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도 이제 들어가는 말이 그 다음 꼭지 83페이지 사랑이 막히면 병이 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막 구찌 핸드백을 누가 사갔는데 막 달려와갖고 집에 구찌가 똑같은 게 또 있네요. 며칠 전에 여기서 샀어요. 며칠 전에 샀는데 까먹고 또 산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왜 이런 걸까? 나중에 남편하고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지고 그랬는데 정신과 의사를 만났더니 가슴이 텅 비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채워주면 쉽게 낫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분이 상담 치료를 하면서 비싼 음식이나 물건을 신경 쓰지 않고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분은 다시 직장에 나가는 거였나 봐요. 직장에 원래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막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포브스에서 누구누구 교수가 포브스에서 선정한 100대 부자들을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쭈루룩 나오죠. 그 다음 여기 밑에 복음 내용도 나와요. 내 영혼을 읽고 천하를 얻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랑이 막히면 병이 나는구나, 영혼을 잃고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구나,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보다 책쓰기가 쉽다고 말씀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글쓰기는 그 한 장, 두 장 안에 모든 메시지가 다 전달이 확 돼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글도 잘 써야 되고. 그런데 이 책은 40개의 이야기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만약에 솔로 가수라고 친다면 이 책 쓰기는요, 아이돌 가수인 거죠. 한 40명으로 구성된. 그래서 누가 약간 춤을 못 추거나, 누가 약간 노래를 못 하거나, 누가 조금 랩을 못 하거나, 누가 약간 인터뷰를 못 해도 거기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이 받쳐주고, 그러면 누가 하나가 좀 약간 못 해도 책 한 권을 이렇게 쫙 읽고 나면 아까 아리송한 내용들도 뒤에 가서 이해가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거랑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막 엄청난 그런 필력을 자랑하는 어떤 그런 귀대한 작가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 그분은 책이 나오는 게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리시고, 오히려 그냥 아이돌 그룹 찍어내듯이 조금 이렇게 툭툭 잽을 던지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례만 잘 엮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전달할 때 필요한 사례들을 이렇게 엮어서 그거를 잘 배열을 하고 내 이야기랑 잘 섞어서 얘기를 하시면 그게 또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 책도 보시고 김상훈 저자님 책도 보시고, 그 다음 좋아하시는 저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보면 한 꼭지당 사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뭐 뉴스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누구의 명언을 뭐 이런 말이 있다 라고 명언으로 시작한다거나, 내가 무슨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했다 라던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러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나 끝을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을 아무거나 이렇게 조금 많이 팔린 책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전부 다 약간씩은 이런 게 돼 있어요. 자기 얘기를 100으로 다 쓰는 그런 책들도요. 명언이나 어떤 좋은 사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사례, 혹은 내가 배웠던 스승의 사례, 누군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 내가 무언가 다 짜내야 돼 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로 친다면 가사랑 작사가 나와 있다고, 그 노래를 받아서 연습을 해서 요거에 맞게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사가 곡이 하나 샘플곡이 있으면 보고 약간 따라 하는 것도 편하잖아요. 만약에 제 책 중에서 뭐 어떤 꼭지가 하나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훌훌 벗어버린 맨몸이 진짜다 라고 하는 이 꼭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거를 그냥 A4용지에 쭉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시면 여기에 니체는 이렇게 말했대. 명언으로 시작했네. 명언 3줄.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김세혜 작가가 경험한 일들, 그거 몇 줄인지 세.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안도 타다오 건축가에 대한 예시가 나왔네. 이게 몇 줄이지? 그 몇 줄을 또 세고, 그 다음에 세서 이렇게 그거대로 배열하시면 돼요. 비빔밥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을 때 당근 넣고 뭐 넣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자기가 재료를 색깔별로 배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색하신 분들은 사진을 하나 찍어 놓고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는 꼭 그 재료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색깔의 재료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샘플 꼭지가 하나 있으면 훨씬 편해요. 샘플 꼭지가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책을 꼭 집필할 때는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샘플 꼭지들을 자꾸 보면서 영감을 얻고, 시작하는 말을 어떻게 했는지 끝내는 말을 어떻게 했는지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따라하면 안 되고, 그걸 보고 내 스타일로 바꿔서 해야죠. 이 사람이 만약에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들어간 거를 한번 봅시다. 제가 81페이지에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내용을 적을 때 사자성어로 시작을 했어요.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시작했죠, 명언으로.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넣은 거죠. 네. 나는 화가를 꿈꾸면서 살았는데 오랜 시간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돈 버는데 집중했다. 그 다음에 계속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는 건강도 좋지 않고 신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는 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병을 앓게 된 이후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 알게 되었고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건강할 때 몰랐던 환자의 고통과 환자 가족들에 대한 커다란 공감대가 생기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고 이게 얘가 이렇게 사례를 넣고 저렇게 사례를 넣고 여기에 있는 말을 이런 식으로 넣었네 를 분석을 막 하신 다음에 샘플 꼭지로 놓고 또 참고하시고 쓰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런 샘플 꼭지가 10,000개가 있으면 되게 편하죠. 근데 저는 한 5개, 6개 정도로 해서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샘플 꼭지를 했던 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어떻게 이렇게 검색하다가 나온 글귀였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 해놓고 완전히 그거를 막 구조로 다 분석해서 사례 몇 줄, 뭐 몇 줄, 몇 줄 해서 딱 그거대로 분량대로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막 한 꼭지를 쓰면 2장에서 2장 반을 써야 되는 막 12장, 막 20장 이렇게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분량 맞추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샘플 꼭지를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쓰는 연습을 했었어요. 초창기에. 그거를 하고 나니까 훨씬 나아졌죠.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분량 조절이 안 돼요 라고 하시면 그 샘플 꼭지를 보시고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책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내 말투로 바꿔서, 제가 여기 이 책에 들어간 사례들은 다른 책들에서 물론 가지고 온 사례들이지만 그거를 거기에 만약에 한 40줄 써 있었다면 저는 한 10줄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한 20줄로 바꾼다던가 거기에 막 기사체로 되어 있었다면 대화체로 바꾼다거나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 손이 거친 사례들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갖고 오시면 안 되죠. 조금씩은 그래도 바꾸고, 그 다음에 출처 표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출처 표기를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참고 문헌을 쫘라락 이제 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쓰실 때는 그냥 쓰세요. 그냥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럼 그 꼭지 제목에 맞게 그냥 막 쓰라는 게 아니고, 목차가 나왔잖아요. 목차랑 그 책의 컨셉이랑 제목이랑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쭉 써야 돼요. 제 책의 제목이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면 이게 꿈이 자꾸 현실이 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고 뭐 꽐라 됐네, 뭐 계속 실패만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얘기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넘어졌는데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하면 안 넘어지겠네, 요렇게 하면 안 넘어지겠네, 요렇게 하면 안 넘어지겠네, 요렇게 했더니 좀 덜 아프네 넘어질 때,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좀 요령껏 넘어지는 법, 뭐 실패를 했을 때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막 이런 것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장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컨셉에 맞게 쭈르르륵 써주시면 돼요. 그럼 막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책을 쓰다 보면 처음에는 막 난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책 쓸 게 한 10권도 넘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아트칼럼 써는 것도 80편 분량이 있죠. 그 중에서 40편만 묶어도 책 한 권이 나오죠. 그러니까 책 2권 분량이 이미 초고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케팅 관련해서 써는 초고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자꾸 눈에 들어와요. 책을 한번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 양현석 대표님이 YG라는 그룹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힙합 그룹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걸그룹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보이그룹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대박이 나니까 그 다음 비슷한 애들도 또 계속 길러낼 수 있는 거야.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그래도 이걸 계속 하다 보고, 이런 관점으로, 작가의 관점으로 계속 그 출판 시장을 보다 보면 지금 요즘 원하는 게 뭐고, 고객이 원하는, 독자가 원하는 건 뭐고, 내가 쓰고 싶은 얘기는 뭐고, 이 내 삶의 어떤 경험이, 혹은 내가 이렇게 추려낸 어떤 그런 많은 사례들이 요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하면은 이제 책을 계속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셉 잡히고 목차 나오면 그거 맞춰서 그냥 쭉 매일 2시간, 3시간씩 쭉 쓰면 돼요. 그냥 계속 쓰려고 하고 너무 막 초판을 잘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나와, 그 책은. 그냥 설계도를 그릴 때 막 자로 막 그리고 막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데 막 지우개로 지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사람들 설계도 보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막 그냥 휴지 같은 데다가 막 그리고 뭐에다도 막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살을 붙여 나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상관없어요. 어디에서든. 저는 핸드폰으로도 막 쓰기도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불을 하나, 조명을 약하게 켜놓고 핸드폰으로 갑자기 막 생각나는 내용들을 막 써요. 그 다음에 그거를 블로그나 이런데 비공개로 일단 올려놔요. 비공개로 올려놓은 다음에 카피한 다음에 그거를 한글 파일에 붙여서 또 붙이고,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폴더별로 저장을 해놓고, 희망에 관련된 뉴스, 사랑에 관련된 뉴스,
치유에 관련된 뉴스, 기적에 관련된 뉴스 이렇게 해서 그 사례들을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적이라는 컨셉의 책을 쓴다면 그 내용들이 사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얘기 나만 알기 좀 아까운데 뭐 어떤 드라마에서 남자가 이런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반응한 거 이거 나만 알기 좀 그런데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책을 쓰신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책을 이게 두 장 반을 쓰잖아요. 그럼 반드시 프린트를 해서 보셔야 돼요. 반드시 프린트를 해서 읽어보시면서 말로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말로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밑줄을 쳐놓고 말이 되게 바꾸면 돼요. 한비아 씨가 책 쓰는 전문 작가가 아닌데 엄청나게 성공하셨잖아요. 작가로. 네. 그 이유는 그거를 한번 한 다음에 계속 읽는데요. 읽어서 조금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완전히 다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읽으면은 안 맞는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보여요. 그렇게 처음에 원고를 쓰고 한 2번 정도 프린트를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초고를 써야 되니까 다음 초고에 집중을 하시고 퇴고할 때 다시 또 프린트를 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통일감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내가 일관적으로 이 꼭지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사례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 어떤 경우는 약간 희망과 자유를 동시에 얘기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기 사례에 들어갔다가 희망에 들어가 있다가 자유에 대한 사례를 봤는데 자유에 대한 사례에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 그럼 그 사례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희망이 들어간 죄송해요. 희망이 들어가는 사례를 또 찾으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고량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처럼 막 12장, 20장 이렇게 써버리시면 손목이 일단 나가서 여기 꼭 받침을 하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정말 체력도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필 시작하고 그러면 물을 아예 이만큼 갖다 놔요. 이거 한 2개 정도를 갖다 놓고 목이 그렇게 말라요. 그래서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고 책만 쓰는데 살이 막 죽죽 빠져요. 잘 먹히지도 않아. 아무튼 여러분 책을 쓰면 살도 막 저절로 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46kg까지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50한 2kg의 책 쓰기 시작했는데 6kg를 버렸어. 책을 쓰면서. 네, 그렇네요. 근데 근육이 없어가지고 마른 작가 몸매가 되죠. 다시 또 근육을 이제 막 만들긴 해야 되는데 책 쓰는 게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바시락바시락 거리는 거 갖다 놓고 뭐 3시간 안에 쓰실 분들은 괜찮지만 저처럼 더 오래 한번 빠지면 막 이러면서 끝날 때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좀 갖다 놓고 핸드폰은 꺼놓으시고 핸드폰 절대 보면 안 돼요. 핸드폰 꺼놓으시고 그냥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밤에 쓸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낮 동안 계속 사례를 모으세요. 사례를 모으신 다음에 그 사례를 핸드폰에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내가 잘 가는 곳에 목차를 다 프린트해서 붙여놓으면 그 목차 내가 오늘 한 몇 꼭지를 써야지 이 꼭지에 맞는 사례가 이거 들어가면 되겠다.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돼요. 표시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사례들을 집에 와서 옮겨 적는 거죠. 근데 새벽에 하시는 게 좋아요. 조용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그 시간에 2시간에서 3시간 딱 하고 출근하면서 그거 프린트해서 가면서 보면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려놓고 또 다른 사례를 골라서 또 다음 꼭지 쓸 준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죠. 그 다음에 저자의 이야기, 느낌, 생각, 경험 이런 게 궁금해요. 사람들이 되게 우리가 드라마 보는 이유도 영화나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느꼈지? 막 같은 시대의 사람이 느끼는 것도 보면 막 공감되면서 궁금한데
또 요즘 애들이 사는 것도 궁금하고 옛날 사람들이 사는 얘기들도 막 궁금하잖아요. 이런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지? 이런 거. 그래서 제 책도 보면 1, 2, 3, 4장에 1장에는 힘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조금 시대적으로 그때 IMF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적어놨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좀 이겨내려고 안간 힘을 썼는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 2장에서는 조금씩 꿈을 이뤄가는, 그러니까 약간 희망이 조금 차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3장에서는 꿈을 이룬, 아주 그냥 대놓고 나는 이런 성공이 있었다 플러스 노하우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현실을 바꿔나가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가 있고, 4장은 돈과 결혼에 대한 약간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5장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았으면서 동시에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러니까 이 처음에가 과거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뒤로 갈수록 나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할 거고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 책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되게 많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보셨는데, 보실 때마다 저한테 이 책에 네가 써놨던 내용들이 있잖아. 이게 4년 전 나온 책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네가 다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렇게 앞으로 살 거예요 라고 써놨는데 그거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기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내 꿈은 뭐예요 라고 뒤쪽에 좀 밝혀주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그리고 2장 3장에 지금은 목차가 약간 바뀌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를 컨셉 코칭을 받았었을 때 2장에는 감동적인 얘기, 교훈,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뭘 느꼈고 어떤 책에서 뭐가 좋았고 약간 이런 교훈적인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고, 뭐 3장이나 4장에는 유머,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막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났잖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좀 넣으라고 해서 이 안에는 감동도 있고 교훈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노하우도 있고 약간 요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아이돌 40명이 있는 거랑 같다고. 이 책이 약간씩 그 매력이 다 다른, 다 똑같은 사람을 40명을 뽑아놓으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로 책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코드들을 다 쬐끔씩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그 김승호 스승님 글 되게 잘 쓰세요. 글 되게 잘 쓰시고 대부분 다 본인 얘기로 아주 그냥 꽉 채워서 쓰셔가지고 저도 같은 저자지만 이렇게 쓰려면 얼마나 많은 내공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스승님도 보면은 재미 코드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시리어스한 내용들도 조금 있고 그러면서 노하우도 있고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배열을 보시면, 그래서 이게 한 편이 이렇게 보이는 책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돼야지 돈을 주고 책을 사지. 안 그러면 누가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을 진짜 안 보는 시대인데 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너무 웃겨. 저 이 책 표지에 나온 사진이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 메이크업하고 얼굴하고 다 너무 웃겨. 정세물 원장님도 이거 보시고 이 사진이 너무 웃기다고. 사실은 저는 막 이 책 내용도 그렇고 제가 살아온 삶도 그렇고 막 잔디밭이나 바다에서 막 이렇게 점프하고 막 이런 이제 사진이 쓰이기를 원했었는데, 출판사에서 아나운서 느낌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정제된 그런 뭐 이런 포즈로 이제 원하셨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딱 주문을 해줬어요. 그런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하고 그렇게 얼굴을 하고 이제 찍었죠. 그래서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재미나요. 제가 출판사를 차려서 이 책을 이제 판권을 5년 돼 있거든요, 보통. 5년 돼 있는데 갖고 오면 이제 표지부터 좀 어떻게, 표지에 나온 제 사진부터 좀 어떻게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안에 내용도 조금 편집해야 되겠고. 진짜 되게 고생해서 썼는데
지금 수정하고 싶은 게 조금 있어요. 보여요, 이제. 이게 마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랩 천재라서 랩을 막 했는데 나중에 이제 4년 뒤면은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내 걸 보면서 이렇게 약간 오그라드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 당시에 나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달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조금 성장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이제 조금 바꿔야 되겠죠. 아무튼 저자 이야기를 하시고 잘 쓰시는 게 중요해요. 느낌, 생각, 경험, 뭐 유머, 교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글 완성도가 되게 중요한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책을 완성을 한 다음에 한번 검토를 받고 싶어서,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원고로 120매를 뽑아가지고 막 뭐 작가라는 사람 혹은 출판사 관계자라는 사람한테 막 보여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 뭐 시간당 뭐 몇십만 원을 줘야지 뭐 봐준다, 뭐 검토를 해준다, 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한테 검토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검토 받기 전에 맞춤법 좀 봐야 돼요. 맞춤법. 여기 F8이라고 보이죠? 키보드에 F8 버튼이 있어요. 한글에서 F8 버튼을 누르면 맞춤법 검사 교정이라는 글이 나와요. 그럼 시작을 누르면 네,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지나가든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를 정하면 되는데, 얘도 100% 맞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맞춤법을 꼭,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거는 이 F8 버튼을 누르면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한 80% 정도는. 그 다음에 100%다 맞출 수는 없지만 나중에 편집자가 또 이렇게 고쳐주기는 해요. 근데 너무 긴 문장, 2줄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한 5줄로, 내가 한 문장을 너무 길게 쓰는 습관이 있다면 그거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 거기에 접속사를 붙이는 거죠. 너무 긴 문장은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책들을 보시면, 샘플 원고에 보시면 글자 수를 한번 세보세요. 한 문장이 몇 줄인지, 몇 글자인지 세보시면 내 문장도 그 정도 개수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긴 문장을 줄이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맞춤법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완성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내잖아요. 출판사에서 바로 버려요. 그런 원고까지, 이렇게 아마추어 느낌이 나는 원고까지 체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난 내용 되게 잘 썼는데 맞춤법하고 띄어쓰기랑 막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 책이 나와서 대박 칠 수도 있는데 못 나온다는 건 되게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을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최고까지 제가 최소한 하라고 그랬잖아요. 3차 때는 계속 이런 거 체크해야 돼요. 계속. 너무 기본적인 게 틀려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계속. 내가 뭐 맞춤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은, 이렇게 인터넷에 똑같은 문장을 검색하셨을 때 띄어쓰기나 뉴스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렇게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완성도를 높이는 거에 꼭 에너지를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머,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막 뭐지? 읽어보고 싶은데 뒷이야기가? 이런 궁금함, 독자를 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밤에 졸린데 읽어볼까 하다가 작가님 너무 훌륭한 책이야, 이런 이메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밤에 나 살기 싫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새벽까지 다 읽고 막 새벽 한 4, 5시, 3시에 막 4시 막 그때 막 작가님 이 책을 읽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막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막 이 책을 읽으니까 살아야겠어요. 나보다 작가님 훨씬 더 고생했더라고요. 막 이런 메일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행인 거죠. 제가 약간 호기심을 끄는 내용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아주 잘 쓴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고, 이 책을 제가 쓸 때 되게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몇 번을 읽어도 괜찮은 책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책은 이렇게 한번 휙 보고 나면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책 있잖아요. 혹은 속았어 막 이런 책이 있는데, 그런 책으로 이제 끝내고
같지 않다는 생각에 살면서 이걸 사놓고 언제 한번 보고, 제 책은 연초에 많이 읽혀요. 제가 이름이 새해라서 연말이나 연초에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읽으면서 다시 막 불끈 에너지를 솟게 만드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 과장하게 되거나 혹은 기억이 약간 아리송한 거는 조금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근데 싹 다 뺐어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떳떳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서 뭐 기자를 만나면 별의별 질문을 다 하거든요. 방송국에 가도 별의별 질문을 다 하고 라디오 때도 그렇고. 근데 제가 만약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써놨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막 물어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다 사실인 내용을 써놨으니까 되게 그게 뿌듯하더라고요. 행복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시면 좋아요. 중학교 1, 2학년이 읽기에 좋게 쓴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책들에는 제가 아트 칼럼을 써봤잖아요. 자기 책에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 봐도 이거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들이 결국은 좀 오래 살아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되게 훈련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캐나다에 있는 그 교민신문에다가 아트칼럼을 3년간 썼는데 그 교민분들이 국어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못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떠나온 지 오래되시고 영어랑 섞어서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썼을 때 가장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흐릿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단순하고 탁 뇌리에 남게 돼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써주시면 되고 이걸 쓰면서 계속 너무 동떨어진 막 나는 이렇게 금수저고 나는 원래 성공했고 나는 뭐 막 이렇게 그런 책들 딱 보면 막 되게 밥맛 없잖아요. 뭐지 막 짜증나 막 이러고 홍정옥 7장도 읽어보면은 그 어린 학생이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고생한 내용들 고생해서 이렇게 조금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공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 사감 선생님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막 그 화장실에서 노란불에 변기에 냄새 나는데 그거 참으면서 막 공부하고 막 이런 에피소드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공부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은 막 유학하신 분들 이건 내 얘기야 막 이러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내용도 좀 나오면서 이 사람만 경험한 걸 보면서 약간 소설을 보는 것처럼 빠져들게끔 정말 대단하잖아 이 사람 정말 되게 멋있다 이런 것들이 덤덤하게 기술이 된 책들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아침에 새벽 시간이 제일 좋아요. 밤에는 눈도 안 보여요. 눈도 안 보이고 손도 아프고 밤에 하지 마세요. 밤에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자고 일어나서 4시, 5시 그쯤 일어나서 쓰시고 출근하면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퇴근하면서 또 수정하면서 프린트를 항상 해놓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다가 복사해놓고 계속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이 꼭지 하나를 완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샘플 꼭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쓰시고 내 초고를 볼 때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초고가 열흘 했었으니까 하루에 4꼭지씩 썼단 말이에요. 8장에서 10장을 쓴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마탱이가 간이 먼 거겠어. 그거 보는데 막 제가 한숨이 푹푹 나오면서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일까? 책을 내가 쓸 그런 사람인 걸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글도 못 쓰는데 책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누가 책을 읽고 막 이런 그 암울한 감정들하고 싸워요. 사실은 책 쓰기는 조금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쓰기 강좌들도 거기 가서 들으면 노하우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들한테 네가 책을 쓸 수 있어. 넌 작가야. 네가 책을 쓰면 이런 이익들을 얻을 거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달라져. 인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 이거를 엄청 강조를 해요. 한 7, 80%는 다 그 내용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약간 이렇게 빡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거를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가요. 왜 그런 계속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돼, 막 이런 걸 듣는지. 그래서 책 쓰기 강의가, 제가 많이는 안 봐봤지만, 제가 아는 코치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시거든요. 5분 정도 계신데, 제가 모든 금액을 다 알지 못하지만, 보통 금액들이 다들 비싸요. 한 8주 과정이 1,000만 원인 곳도 있고, 좀 싼 것도 있고, 싼 데는 대신 코칭료, 1대1 코칭료가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책 하나를 내려면 최소 2천만 원에서 거의 한 1억 가까이를 내야지 책이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책 쓰기 학원에서 혹은 책 쓰기를 가르치시는 코치분들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쭉 돈을 결제를 하다 보면 어느새 네, 그렇게 돈이 결제가 돼 있다는 거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한 4천 정도 나갔을 때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퇴직금 다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저는 한 3, 4년 동안 그런 작가 지망생들도 보고 책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을 쓰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보니까 그 돈을 내는 이유 중에 이 책에 대한 노하우도 있지만 넌 할 수 있어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계속 돈을 낸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막 너무 막 이렇게 어떻게 하죠? 그럼 막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쓰면 돼요. 막 닥치고 쓰면 돼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계속 코칭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고 막 이럴 때 닥치고 써라 이렇게 그냥 써놓으세요. 닥치고 써. 일단 완성해. 퇴고해. 집필기간 안에 완성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학원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학원이었고 그게 리차드 브랜슨의 네, 영국의 되게 유명한 CEO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인데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상한 대로 된다. 막 출간이 되면 나한테 이런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뭐 아침마당에서 연락이 올 거고 뭐 방송에서 연락이 올 거고 강연이 들어올 거고 사람들이 내 책을 읽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이 책 보고 자살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뭐 막 이런 메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상상을 하고 막 그걸로 거의 막 저를 막 세뇌를 시키기 위해 실제인지 아닌지를 막 오락가락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생각을 집중하고 썼거든요. 그 암시를 하는 게 하루에 15분, 20분인데 결국은 제 24시간을 컨트롤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를 이렇게 써놓고 닥치고 써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은 김새의 책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네빌 고다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요. 그게 근데 그걸 이제 약간 패러디를 해서 세상은 당신의 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랑 같이 이렇게 젊은 날에 개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제가 겪은 일이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 레벨이 아니었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이 책에는 정말 한 30%도 못 담았어요. 정말 다 담을 수가 없었어. 그때는 너무 그거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근데 이제는 조금 담아낼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 남편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크면 이제 제가 이게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씩 오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당신의 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놓고 그거를 계속 보고 닥치고 계속 썼죠. 막 손목이 날아가면은 알바를 고용해서 알바가 막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거 고쳐줘요라고 수정하면 그 사람이 이제 수정해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집필을 되게 빨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처음
거의 500만 원? 2,500만 원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책 쓰기에 관련된 그 세미나 듣고 뭐 막 그거 하는데 거의 한 2천만 원 썼고요. 그 다음에 가사 도우미랑 아이 도우미, 그때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그 도우미 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한 500만 원 돈이었어요. 2달 정도에. 그니까 책을 빨리 안 쓰면 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게 붕괴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난 빨리 써야 되고 그러고 진짜 미친 듯이 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못했고요. 막 새벽 독서실에 가서 아기가 집에 있으면 아기 때문에 못 쓰니까 그때 아기 한 명만이었는데 그때 진짜 한두 달 만에 완전 다 써버렸죠. 그래서 돈 나오자마자 훌렁훌렁 다 가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이 나와서 인쇄로 뭐 돈을 벌고 이런 거는 없었는데 그래도 책을 그렇게 해서라도 쓰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만 가지고도 책을 쓰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를 그냥 한 번만 듣고 넘기지 마시고 계속 들어서 완전히 외울 정도로 해서 이 책을 딱 봤을 때 여기는 사례가 이렇게 들어갔고 서론은 이렇게 들어갔고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렇게 냈네? 그래? 그럼 나도 하면 되지. 나도 내가 맞는 그 장 제목에 맞는 꼭지에 맞는 사례들을 엮어갖고 쓰면 되지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메시지만 계속 들으셔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책을 쓰면 돼요. 샘플 꼭지를 놓고.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2,500만 원에서 1억 절약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되게 많은 분들이 최소 1,500, 2,000에서 거의 1억까지 쓰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네, 그리고 책이 나온 분들도 있지만 책이 안 나온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뭐 잘 가리키는 사람한테 가도 이게 자기가 그 해내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잖아요. 과외도 막 진짜 막 날고기는 선생님한테 배워도 노하우 다 알려주고 쪽집게 다 뽑아주고 그래도 학교에 못 들어간 애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돈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들은 이 메시지를 얼마나 내가 소화를 해서 내 책을 낼 것인가. 세상이 내 책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내가 과연 해낸다. 나는 무조건 해낸다. 닥치고 쓴다. 어떻게든 해본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이제 천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배운 내용들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되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를 유료화로 해서 몇십만 원을 내고 결제를 하면 들을 수 있게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10권 이상의 책을 쓴다라고 하면 1억도 넘게 번 거죠. 1억, 2억, 2억도 넘게 번 거죠. 왜냐면 한 권 책 만들어냈는데 1,000만 원에서 보통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 3,000만 원짜리 책을 만약에 내가 10권을 썼다라고 하면 3억을 번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자, 퇴고는 그리고 초고는 걸레다라는 해밍웨이의 말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가볍게 쓰세요. 가볍게 쓰시고 퇴고를 대신 2번, 3번 꼭 하셔야 되고 계속 프린트해서 보고 그거를 저는 복사해서 블로그 같은데 비공개로 올린 다음에 그걸 읽어보고 수정하고 다시 또 프린트해서 보고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빨간 펜, 형광펜 뭐 이렇게 계속 이용하셔가지고 수정하시고 초고는 열흘에서 한 달 안에 무조건 완성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목숨 걸고 쓰시고 그다음 퇴고는 철저하게 봐야 돼요. 맞춤법, 띄어쓰기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아주 철저히 보고 편집자랑 한번 보고 책이 나와도 틀린 게 많다니까요. 지금 이 책도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퇴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철저히 해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최대한 완벽에 가깝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어저께 얘기를 할 때 그 목차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 책의 목차예요. 네. 책의 목차인데 요게 지금 바탕체로 돼 있죠. 바탕체를 다시 지금 15p로 바꾸고 책의 목차인데 프롤로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장에 맞는 꼭지가 7개가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마침표 쓰지 않아요. 이 목차에는 마침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얘는 제대로 안 배웠네, 초보네, 아마추어네 라고 생각하고 이 목차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있어요. 절대 여기다가 마침표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돼요. 모든 이 목차 내용에는 요거 정도는, 지금 요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김세입니다. 이것도 없애는 거예요. 요거는 돼요. 컴마나 그 다음에 뭐 물음표, 느낌표 이런 건 되거든요. 근데 마침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뭐 대화체 같은 거 할 때, 혹은 강조할 때, 뭐 맨몸이 진짜냐? 라고 만약에 대화체로 내가 꼭지 제목을 썼다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맨몸이 진짜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빌린 날개는 하늘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요런 부호들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마침표를 쓰시면 안 돼요. 그것만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장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출판사로 보내기 전에 프롤로그, 내가 하고 싶은 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라고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이 필요하고요. 혹은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어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필로그, 이게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지만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에필로그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무리하는 말들을 보고, 그 다음 참고문헌은 내가 여기에 썼던 그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례들, 그 책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있으면 좋아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제 책을 사서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네, 참 기획했고요. 그 다음에 지필에 관련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판하기에 관련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리치서클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거기에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쓰면 돼요. 겁먹지 마시고 쓰면 돼요. 이걸 알고 쓰면 훨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안녕. 좋아요랑 구독은 사랑입니다. 댓글이랑 그것마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꼭 해주세요. 안녕.